네, 화물연대가 오늘 영시를 기해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죠. 이 올해야말로 이게 일몰로 이제 폐지가 되게 됐는데, 일몰제를 폐지해달라. 그다음에 오히려 확대 적용해달라고 하는 게 화물연대 요구사항이고요. 이거 말고 또 임금 피크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임금 피크제 폐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는 뛰고 있고 여러 가지 민생 의제가 켜켜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네,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일단 그 긴급 현안인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 운임제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당 차원에서 대책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네, 지금 현재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 네, 이제 컨테이너, 이 항만에서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하고, 음, 이 시멘트에 관련돼서 운송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18년 3월부터 12월, 22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두어가지고, 음, 이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요 기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한 게 있거든요.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그동안 정부가 해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이 일몰제를 폐지를 해달라, 이제 이 말씀이신데, 이 폐지에 대한 문제나 또는 연장에 대한 문제가 됐든 이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좀 다뤄야 될 일이 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입법 사항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봐보면은 우리하고 외국하고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외국은 이러한 운송하시는 분들을 다 회사가 고용을 해서 임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동차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입하는 개인 사업자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지입차주죠 대부분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돼서 아마 이 부분은 시간을 좀 가지고 네, 정부 그리고 화주 이 화물 연대 네. 이렇게 함께 협의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화물연대 쪽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화물연대 쪽으로 연락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아마 제가 그렇잖아도 저 차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아마 나인들은 개설이 돼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물가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류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예. 물류 체계에 대한 이 생태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도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결론은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여지는 좀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몰제 뭐 폐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화물연대도 얘기를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이렇게들 회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일몰의 연장이 됐든 폐지가 됐든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서로 좀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오거나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해서 네.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연구 용역을 봐서 어제 이제 그 보도도 잠깐 나온 게 있던데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은 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 그 기사분들의 수입은 좀 늘었고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된 걸로 그러니까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맞습니까? 연구 용역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네. 비교적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던 거로 알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근무 여건에 대한 열악 여건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화주의 또 운임의 인상 효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또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약간의 시스템적으로 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혜택도 좀 드리면서 이 요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적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지 예.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와 화주, 그다음에 화물연대 쪽 3자 대화가 우선돼서 여기서 합의가 도출돼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그 법을 손질할 수 있다. 이런 2단계 접근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2단계 접근법보다는 어쨌든 그것이 동시적으로 함께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몰을 폐지를 하든 연장을 하든 네. 모든 것이 이 법의 연말까지는 개정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되는 거가 지금 현재 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원 구성 일단 먼저이긴 하죠. 예. 임금 피크제 얘기 좀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이거 한 사업장에서의 그러니까 그 경우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제 무효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났고 그 뒤에 지금 공공부문에서는 임금 피크제 폐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금 피크제는 이제 그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이렇게 연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업무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근로 시간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업무 조정이나 근로 시간이 조정이 된 것들은 합헌인 거고요. 업무 조정이나 근로 시간도 조정 없이 그냥 연장했었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네. 아마 한 80% 이상은 지금 현재 합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의장님 말씀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임금 피크제 부분 손질을 하는 것이 근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것으로 대안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그 합헌이 아닌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보강이 있어야 될 거고 많은 기업들은 그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60세에서 다시 또 연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58세에서 60세로 왔고요. 네. 또 60세에서 다시 63세가 되든 5세가 되든 이게 더 연장이 됐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네. 문제가 있는데 예. 이 또한 업무 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을 좀 더 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 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은 안 하면서 임금 피크제 명목으로 월급만 깎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뭔가 이 조치가 단호한 조치가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인권위로 가가지고 좀 문제를 다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해서 예. 합헌 헌법의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입법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악덕 사업주 뭐 사법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권위로 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권위로 갈 게 아니라 사법으로 가게 대한 만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물가 대책은 정부하고 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번에 물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인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이나 유가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관세 등의 인하를 좀 통해서 물가를 좀 안정하는 그런 대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비축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방출을 예. 좀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 학자금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출된 분들에 대해서 금리를 좀 1%대로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을 한다든지 또 채무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예.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날 이 부분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발표한 내용 가운데 물론 이게 이제 그 물가 인상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부도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 무관세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밝혔지만 이미 거의 대부분이 FTA라 무관세라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을 방출을 좀 해서 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현재 동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비축물자는 이제 전부 다 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풀어가지고 물가를 좀 내리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리 지원을 말씀해 주시는데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지원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채무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그래가지고 출자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채무 조정 같은 경우 할 수 있도록 추경의 예산을 태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다시 참 화물연대로 돌아가서 화물연대가 아니라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동 정책이 좀 친기업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정부는 친기업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네. 기업과 노동자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지요.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가장 중간의 입장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있으면 사용자의 문제는 사용자의 문제로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로 그걸 테이블에 올려서 균형을 잡는 게 저는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당선인 시절부터 해가지고 기업 쪽은 참 많이 만났는데 노동계 쪽은 거의 만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그럼 어떻게 뭔가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 취임하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시기보다는 각 부처별로 노동부면 노동부, 고용노동부면 고용노동부 또 당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요.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건 상징성 있으신 건데. 아니 뭐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는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비교적 항상 중간의 입장에서 국가를 경영함에 아마 이 조정의 역할, 그 양쪽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균형을 잡는 역할에 충실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계가 계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당정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현재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당에서는 정부는 모르지만 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기업인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의 폭을 지금 축소해놨잖아요. 네. 사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검토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계 쪽에서 또 하나 요구 사항이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규제 혁파를 주장을 하던데 혹시 1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당에서? 지금 이 규제는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덩어리 규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입지를 선정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규제, 또 건축에 관련된 규제, 농지에 관한 임야나 이런 쪽에 대한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각 부처별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덩어리 규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데 환경부 풀어야지 또 농림부 풀어야지 뭐
너무 이제 국토부 풀어야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덩어리 규제를 하나 푸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는 생활 규제라고 그래서 우리 민원 생활 같은 경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축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데 예. 도로가 6m를 돼야 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예. 근데 축사에 뭐 차가 얼마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3m만 해도 들어가도 될 텐데 예. 이러한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음. 괜한 불필요하게 만들어 있는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 가지고 예. 지금 정부가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함께했습니다.